안녕하세요. 60초의 범람의 감독 및 연출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스크롤을 내리며 쏟아져 나오는 짧은 영상들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변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시선을 뺏겨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흠뻑 빠진 적이 많았는데요. 이처럼 쇼폼 콘텐츠는 우리에게 불쑥 다가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0초의 범람은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쇼폼 콘텐츠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것이 가진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면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쇼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제작자가 등장하여 쇼폼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데요. 저희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통해 쇼폼 콘텐츠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와 같은 다양한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긴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10분이 넘어가면 이게 패스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예전만큼 긴 영상을 잘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쇼폼 전성시대입니다. 바쁜 현대사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짧은 영상에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는 트렌드를 넘어 일상이 된 쇼폼 콘텐츠. 넘쳐오르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튜브나 릴스 많이 봐요. 3-4시간? 춤추는 영상이나 예능 짤 같은 걸 봐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방이나 강아지 영상이나 아이돌 무대 같은 거 그냥 숙제 다 끝내고 할 일 없을 때 집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봐요. 재밌어서요. 쇼폼이 되게 뭔가 규칙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다 보면은 빠져들게 돼가지고 그냥 추천해주는 거 바로바로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알고리즘에 떠서 나온 약간 웃긴 유머 내용이나 아니면 강아지 내용,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시간 때우고 싶을 때 그럴 때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운동 채널, 그다음에 패션, 뭐 건강, 뭐 환경에 관한 거 이런 콘텐츠를 주로 보고 있어요. 보통 1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지하철에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심심한데 긴 걸 보긴 좀 애매하고 짧게 간단히 볼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짧은 거 안에서도 재미를 엄청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에 비해 막 10분, 15분짜리 영상은 비교적 루즈하더라고요. 그래서 숏폼 콘텐츠를 비교적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75%는 쇼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쇼폼 콘텐츠를 주력으로 내세운 SNS 틱톡은 누적 다운로드 횟수 7억 5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쇼폼 콘텐츠의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 그렇다면 쇼폼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단지 즐거움뿐일까요? 사람들이 예전만큼 긴 영상을 잘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루한 부분들도 모여서 영상이 되기는 하는데, 숏폼이나 그렇게 골라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되면은 사실 그런 지루한 부분들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 책 한 권 마음 먹고 읽기도 쉬운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그 숏폼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취득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것만 요약해서 보는 그런 아마 습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쇼폼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되면서 긴 영상이 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감도 있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간의 효율성을 좀 더 따지게 되는 것 같고,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게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숏폼은 매우 간편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이란 점에서 전에 없던 가능성을 제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편익만큼 부작용 또한 뚜렷하게 갖고 있죠. 시청자의 자유에 맡길 뿐인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거기 안에 기승전결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숏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따다가 1분 미만의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앞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다는 그 재미있는 그 현상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롱폼은 이제 재미있을 거야. 재미있어지지? 여봐, 재미있지? 와, 재밌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기 전 단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거를 계속 보여주면 이게 강한 건지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수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거를 강사가 한다거나 아니면 제작자 입장에서 한다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 있게 이것들을 소비할 것인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어떤 안전 장치를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 형식이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의 어떤 작동 원리나 메커니즘에 따라서 콘텐츠가 창작되고 소비되는 걸 봐서는 그래도 조금은 숏폼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촘촘한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책임의식 정도는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남녀노소 모두 어릴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정말 이 쏟아지는 정보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쨌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좀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둘이 있습니다. 이들은 숏폼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대 사회의 이 삭막함 그거를 풀어주는 게 콘텐츠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릴스 같은 경우에는 그 1분짜리니까 1분짜리 10개를 보면 10번의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도파민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도파민에 자극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짧게 만드는 이유가 그 알고리즘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걸 엄청 세세하게 판단을 하는데 영상이 3초 이상으로 간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하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13초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탈률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알고리즘을 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웃긴 거 위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도서관 이용자 유형 아니면 도서관 스터디룸 이용 방식 이런 거를 짧게 알려주는 원래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우연히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엄청 크게 유행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외국 밈을 조금 따라한 영상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웃긴 영상이 인기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도서관의 정보성 콘텐츠를 재밌게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그로를 끌어서 많이 보게 해야지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살면서 100만 명, 500만 명 이런 사람이 저의 얼굴을 보게 될 일은 되게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뭔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용기 같은 것도 생겼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다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작자들은 짧은 영상과 강렬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시청 태도가 영상 제작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한편 소비자와 제작자의 경계를 허물어 불가능의 길에 가능성을 비춰주었다고도 말합니다. 제작자들은 숏폼의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숏폼 콘텐츠 자체가 유익한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 1분 안에 유용한 정보를 여러 개 주는 이런 역할의 가치도 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이 숏폼 콘텐츠가 긴 영상의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숏폼으로 보니까 이 긴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 한번 들어가 볼까? 약간 그런 촉매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 이게 되게 랜덤으로 나오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뭐 자기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능성을 좀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5명의 인터뷰를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영상 시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1분 이내의 숏폼 영상과 10분 이상의 롱폼 영상을 시청한 후 영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숏폼 콘텐츠와 롱폼 콘텐츠, 각각에 대해 시청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처음 그 긴 영상은 조금 지루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해가 조금씩은 됐는데, 쇼츠는 빠르게 지루할 틈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지루할 틈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 약간 생각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해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레이션 하는 남자분 말이 너무 느려서 배속을 했고, 중간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있는 장면들은 건너뛰기를 했습니다. 쇼츠는 짧게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그 13분짜리 그 영상은 말이 너무 느렸고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있기가 힘들었는데, 이 영상은 확실히 이게 더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목소리 때문인지 속도 때문인지 집중도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다양한 답변 중 숏폼에 대해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해가 쉽다, 짧다, 집중이 잘 된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숏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짧고 빠른 영상 시청 방식을 더 선호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롱폼에 대해서는 길다, 지루하다, 느리다와 같은 표현이 등장했죠. 이들은 느린 속도와 그로 인한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너뛰기, 배속 등의 기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소비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막을 띄워놓고 배속으로 보면은 금방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긴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건너뛰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요약본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 한 편을 다 본 듯한 착각이 들어요. 보고 나면. 예. 짧은 영상이 계속 슉슉 지나가니까 다 보고 나서도 내가 뭘 봤지? 약간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생각을 좀 깊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숏폼을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성격도 좀 급해지고 기억력도 좀 안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이게 막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적인 자극을 쫓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점점 잃어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짧고 빠르고 강렬한 것을 쫓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점점 더 짧고 빠른 영상을 찾고, 누군가는 더 강렬하고 순간적인 재미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3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노래들이 유행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긴 글을 읽으려 하지 않죠.
쇼폼 콘텐츠의 짧고 빠른 속도가 우리 삶의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재밌는 것만 모아놓은 엑기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예. 그 화면에 딱 뜨는 영상을 보면 괜히 이렇게 누르고 싶어요. 예. 이걸 안 누르면은 왠지 뭔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중요한 걸 내가 놓친 거 아닐까? 일단 시간 단축이라는 게 너무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그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식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쇼폼은 새로운 기회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파민 중독과 디지털 마약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만큼 유해하기도 합니다. 명과 암, 극명한 두 대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살아가야 할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죠. 시청자의 자유의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폼을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범람, 큰 물이 흘러넘침,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마구 쏟아져 돌아다님. 가히 쇼폼 콘텐츠 범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넓은 곳을 향해 자유롭게 뻗어가고 있는 걸까요? 혹은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걸까요? 60초 범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유영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